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부자가 읽는 경제신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뭐 긍정적인 이슈인데 약간 분통 터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비바람 속에서 일단 희망을 짚었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후보물질 엔젠시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후보물질인데 미국 임상 결과 안정성, 유효성 입증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은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니까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HLB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신라젠도 강합니다. 10위권 바깥으로 떨어졌었던 헬릭 스미스도 시총 10위권 안으로 오늘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자, 우선은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예. 좀 뭐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잘 돼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요, 뭐 11월 18일 날 정도에 또 어떻게 보면 FDA 쪽에 이렇게 제출할 거고 내년 초에 실제로 우리 이거 승인 신청해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품 허가가 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의 일부 품목에서부터 이렇게 허가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2021년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용이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이걸 관리를 못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상황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 뭐 우선은 또 좋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꼭 있어야 돼요.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버텨야 된다. 저의 생각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후에 만약 5% 정도 하락하면 빨리 자를 수 있는 이런 분들만 대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1차적인 이런 지지선 라인들은 분명히 지금 현재 뚫고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지금 현재는 나온 것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라는 정말 어렵다, 거 바이오 얘기를 이런 생각 해드리겠습니다. 듭니다. 실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뭐 앞에서도 우리가 나오고 있던 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원래 놀던 가격대까지 다 이미 상승을 해 있는데 과연 왜 대표는 그런 말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어려운 모습. 실제 얘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뉴스 모멘텀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갔다가 이거 계속해서 변동이 돼버리니까 좀 많이 어렵긴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마 패턴의 변동성은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북 테마라던가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의 수급이 꺾이면서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엄격하게 지키자라는 코멘트 그런 네, 맥락에서 그렇죠. 주셨습니다. 근데 바이오 중에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 딱 하나만 고르자면 그나마 좀 괜찮다는 거. 바이오 꼭 본다면 그냥 저는 예. 그냥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삼성바이오 아니면 셀? 삼성하고 뭐 셀트리온 둘 다 뭐 셀트리온.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네, 기업,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기는 돈을 벌고 셀트리온 있으니까. 본다면 네, 그렇게 관심권에 하고 있습니다. 둘만하다라는 것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폰 11. 네네. 이게 사실 혁신이 없다라고 혹평을 받다가 예상 밖으로 인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네. 사상 처음으로 전작 아이폰에 비해서 가격이 싸진 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네네. 가성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생산 대수 10% 높여잡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부품주들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확실히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호재 아닐까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단기적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이슈, 단기적인 예.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런 면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의 흐름 아마도 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연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폰 부품주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반, 하락하고 있는 종목 반 이 정도. 여기 LG이노텍, BH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모텍 등은 또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종목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 종목 선별을 해주시라 부탁을 해드리고 저는 싶은데요. 뭐 오늘 이상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LG이노텍하고 BH한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네, 점수를 주고 싶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둘 다 실적 나쁘게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LG이노텍이나 이런 BH가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가장 큰 수혜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되어 왔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볼 종목으로 LG이노텍, BH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에 넷마블 깜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원래는 11월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깨고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거래 장 마감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니 우리 회사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래?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바로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 159% 급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넷마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게임주로 이 기대감이 확산될 네네. 수 있는 모멘텀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그런 게임주로 막 이렇게 확산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뭐 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넷마블 자체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야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먼저 선공개했죠. 어떻게 보면 4일날 오후에 발표를 하면서 와 이거 좋다 뭐 이렇게 잘 나왔지라고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 좀 여기서부터는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이런 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만 뚫어준다면 새로운 주가의 영역으로 아마 등장을 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좀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가 나왔으니까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당분간은 이쪽 라인들 신작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넷마블 4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워낙 지금 현재 바닥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적인 이런 부담도 많이 사라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거래일 동안 이틀간 한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오늘 메우고 네네.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주가 수준 괜찮은 건지 신규 접근 의견은 어떠세요? 예, 신규 접근으로도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오늘 게 지금 가격도?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라인 정도면 괜찮게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 물론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10만 원이 돌파가 된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부품주, 바이오 시밀러, 이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까지 공통된 의견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볼만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넷마블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른 게임주로 확산되기보다는 넷마블 자체 이슈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신규 접근도 오케이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차 강편 가격 올리기로 했다. 포스코가 한 건데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한 곳과 합의를 했고 일부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격 인상을 확산시켜 나가니 실적 당연히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2년 만에 올린 거라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버틸 만큼 버텼다. 철강사 가격이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완성차에 이어서 조선용
후판값도 올릴 예정. 그러니까 조선사들과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포스코는 오늘 상승을 합니다만 다른 철강 관련주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중국 감산 이슈도 있어서요. 네. 분석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막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이슈가 아니라 중국 쪽의 이슈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쪽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후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흐름이 계속해서 여기에 흐름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철강이나 화학 이런 라인들이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에 대한 게 조금 불확실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철강이나 화학 쪽 라인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국 쪽 라인들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는 막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대부분 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었었고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영향 줄 수 있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야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이슈가 경기에 나와야 볼까요? 살아난다라는 얘기 그리고 감산이란 이런 것은 물론 예. 좋은 뉴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많이 계속 나와야지만 이거 이렇게 좋게 보세요.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철강 예. 생산이 이렇게 감산 조치가 되고 있는 거든요. 네. 감산을 하면 일단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그렇죠. 테니까 네. 거기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이슈이나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업계 전체가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 철강 업계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